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고요. 컴파일과 디버깅은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명령과 명령들을 이렇게 모아서 일련의 명령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이라 하고, 좁은 의미로 우리가 그냥 코딩했다라고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흔히 말해서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거예요. 뭐 게임도 있고, 뭐 각종 플레이어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프로그래밍의 넓은 의미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명령어 집합이고요. 프로그래밍은 좁게는 코딩이고 넓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그럼 뭡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없으면 컴퓨터를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거요? 운영체제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컴파일러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유틸리티, 백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 자원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제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럼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앱과 어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각각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뭐 문서를 작성하겠다, 게임을 하겠다, 뭐 음악을 듣겠다, 뭐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살펴봤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랬죠. 자, 근데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좁게 말한 그 프로그래밍의 좁은 의미였잖아요. 그럼 넓은 의미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IDE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역할이 뭡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은 바로 기계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 기계와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종류로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어요. 저급 언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급 언어는 인간들이 쓰고 있는 자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어. 뭐 영어죠. 영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수학도 친하고 영어도 친해야 합니다. 자, 인간이 쓰고 있는 자연어가 어때요? 읽기가 편하죠? 가독성이 좋습니다. 기계어는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어때요? 인간 입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기계어는 기계가 쓰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는 거죠. 번역이라는 거는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를 기계가 쓰는 0과 1로 바꿔주는 건데, 저급 언어는 바꿀 필요가 없죠.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도가 좋아요. 고급 언어는 어때요? 고급 언어는 자연어를 어떻게 해요? 기계어로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이 필요하니까 속도가 기계어보다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기계어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어셈블리어는
1대1 매칭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과 그 기능이 1대1 매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계와 어셈블리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바로 고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컴파일과 디버깅이란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 그럼 컴파일은 뭔가요? 컴파일은 컴파일을 해주는 컴파일러가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해요? 실행 파일로 변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파일입니다.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변환해주는 것이 바로 컴파일입니다. 이 번역하면은 번역이 한 방에 잘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거의 오류가 나죠. 뭐 간단한 프로그램은 오류가 안 나겠지만 사실 디버깅이 없는 프로그래밍은 재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디버깅은 뭐냐면 컴파일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디버깅은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를 왜 오류가 났는지 찾고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가 이 오류 중에 문법적인 오류, 신텍스 오류를 잘 찾아줍니다. 문법은 오타, 잘못 친 거죠. 대소문자 구분 못한 거예요. 자, 예하거나 기호를 잘못 쓴 거죠.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 신텍스 글자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디버깅 할 때 필요해요. 자, 문법적 오류를 뺀 나머지 오류를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 무한 루프라는 것이 있어요. 무한 루프는 끝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법적 오류, 논리적 오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구가 발생했어요. 이거 수요죠. 자본주의니까 수요가 발생해야지 일을 하겠죠. 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 해결 방식을 찾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코딩을 시작합니다. 자, 코딩은 통합 개발 환경, 즉 편집기를 통해서 코딩을 도움을 받습니다. 자,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했다.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러가 문법적 오류를 찾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논리 오류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류를 찾고 디버거 수정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코딩을 실행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컴파일 끝났어요. 오류가 이제 없네요. 자, 이제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으니까 자, 프로그램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컴파일과 디버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